네, 안녕하세요. 신촌 단과 캠퍼스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편입 수학을 준비한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1년 동안 커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편입 수학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이, 어떤 파트가 중요한지, 그리고 학교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계획을 세워서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편입수학 과목은 미분, 적분, 그쵸? 미적분이 있고요. 서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수학이란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서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순서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파트가 대부분 학교 애들이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파트고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미적분학이고요. 근데 이 미적분학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없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 파트는 특히 이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다만 암기할 공식, 그러니까 외워야 될 공식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암기만 하면요 좀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서형대 수학, 우리가 흔히 말해서 행렬, 그리고 벡터라는 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이 서형대 수학 파트는요, 이 한양대랑요, 한양대, 그리고 성대, 그리고 이 서강대, 요 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서형대 수 파트가 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딱 보면은 뭐예요? 상위권 학교죠. 그죠? 그래서 이 서형대 수학 파트를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기에 벡터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벡터는요, 여러분들이 수능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어려운 벡터, 뭐 기하 벡터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이 파트는 우리가 기본만, 다시 말해서 이론만 잘 이해하게 되면요, 여기 파트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여기는요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식은 많지 않아요. 대신 이론에 대한 암기가 아닌 이해만 하면은 이 문제는, 이 파트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고요. 자, 그리고 이 다변수 미적분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였어? 이중적분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혹은 뭐야? 편미분이라는 기호, 이런 기호 있죠. 이런 편미분이라는 기호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다변수 미적분도 여기서 배웠던 미분과 적분을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다변수 미적분을 하려면은 이 미적분학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 출제할 때요, 미적분학을 많이 내겠습니까? 다변수를 내겠습니까? 당연히 다변수를 더 많이 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분학은요,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제가 말했던 중요치 않다는 게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파트를 비중을 봤을 때 이 미적분학은요 많이 출제가 안 되고요, 이 다변수가 오히려 출제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변수라는 거를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조건 정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냥 편입은 공식 암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서형대 수학만 이론에 대한 이해, 알겠죠? 이해를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제가 공식을 설명해 줄 건데 그 공식 암기만 하면 다 정복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공학수학 파트 있죠. 이 공학수학 파트가 있는데 이 공학수학 파트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라플라스라는 게 있고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소 해석학이라는 복소수 파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구성이. 근데 이 복소수 파트는요, 중앙대에서만 중점적으로 나오는 학교고요. 파트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뭐 홍대나 뭐 이대 이런 학교에서 가끔가다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통적인 건 뭐야? 미분방정식이라는 파트와 라플라스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편입수학에서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전 자신 있게, 예, 미분방정식과 이 라플라스라는 파트가 굉장히 쉽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거 엄청 쉬운 거니까 이건 공식만 암기하면 돼. 문제 틀만 암기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언제 배우냐? 이걸 가장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 파트를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 공부할 때 앞에 걸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하려면은 특히 이 적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분과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외워야 될 공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 공식만 암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 이 공학수학 파트 공부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미적분학을 다시 가서 공부합니다.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걸 배울 때 적분 공식을 모르고 미분 공식이 헷갈려서 어떻게 한다? 다시 이걸 공부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계적으로 계속 배우고 이거 배울 때 어떻게 한다? 이것만 딱딱딱 바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에 대한 중요도로 따지면요. 상위권 학교 기준입니다. 서성, 한중 이렇게 이런 상위권 학교 위주로 보면요. 문제 나오는 파트 비중은요. 여기 역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30문제 있죠. 3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이 공학수학 파트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말했죠. 공학수학 파트는 굉장히 쉽다고 그냥 공식만 암기하면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떻게 공식만 암기하면 되는데 그럼 중앙대는 뭐라고? 30문제 중에 20문제 나왔다는 거는 중앙대는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중앙대가 가장 공부하기 좀 빡세고 어렵다라고 하는 들었던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요 미리 우리가 대비만 하면요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제가 우리가 풀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불과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요. 실제로 우리가 시간만 충분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계속 훈련시킬 거거든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문제 풀 수 있게끔 제가 훈련시킬 건데 우리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와 함께 1년 동안 이 4가지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마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100% 수학을 출제하는 대학은 중대, 이대, 세종대, 가천대, 숙대 이렇게 있죠. 숙대 같은 경우는 모든 과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학과만 그래요. 알겠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공대와 자연대가 문제가 좀 다릅니다. 공대는 공학수학이라는 파트가 많이 나오는데 자연대는 공학수학 파트는 안 나옵니다. 대신 다른 파트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대, 세종대, 가천대 이렇게 있고요. 올해 아직 시험은 안 봤습니다. 아직 중대는 아직 안 봤는데요. 이대는 시험 이미 치렀고요. 이대는 우리가 참 다 대비했던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대비해 줍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예, 문제가 보면은 항상 문제 나오는 문제가 딱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계속 연습을 시킬 거고 여러분한테 암기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하면요. 예, 중앙대 가기 되게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근데 이 중앙대를 완성하려면은 1년 커리를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연말에 돼야지만이 아 중앙대가 정말 대비하기 쉽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 전까지의 과정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막상 끝까지 버틴 학생들은요. 중앙대가 정말 쉽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 거고요. 됐죠? 자, 그리고 토익과 수학, 그러니까 편입 수학이 편입 영어가 아닌 토익으로만 보는 학교가 지금 경희대와 과기대가 있습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이미 시험을 치렀습니다. 경희대는 30문제 90분 동안 푸는데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가요.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토익을 좀 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 편입 준비하는 학생, 특히 공대 학생들 중에서요. 편입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이 한 10명 중에 한 5명? 4명?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는요. 토익 점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수학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수학 굉장히 쉽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대비했던 파트에서 문제 다 나왔고요. 알겠죠? 그리고 과기대 같은 경우도 20문제가 출제되는데 시간 되게 충분하면 100분이고요. 시간 굉장히 충분합니다. 근데 오히려 과기대가 토익 점수가 경희대보다 더 많이 반영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익 점수가 몇 점 정도만 나오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안정권이 되려면 800점 중후반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 수학은요, 제가 다 대비를 해줄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제에서 다 나올 거니까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를 반영하는 학교들은 나머지 학교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은 웬만한 서울 인서울권 학교와 그리고
중위권, 상위권 학교에서는 다 영어와 수학, 공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알 겁니다. 됐죠? 그럼 이 모든 학교를 다 대비해 주느냐? 네, 맞습니다. 다 대비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될 거니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요, 학교마다 출제되는 거, 그리고 빈도수가 되게 잦은 거, 됐습니까? 그걸 제가 다 교재에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패턴을요, 연습을 할 거고요. 자꾸 연습하게 되면 그 패턴은 암기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요, 문제 보자마자 바로 손이 먼저 가게끔 만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설명한 이론을요,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 복습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숙제도 내줄 거고요. 그리고 매달 시험도 볼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계속 제가 반복해주면서 여러분한테 계속 어쩔 수 없이 암기하게끔 제가 만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대비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니까요. 요렇게 모든 학교가 영어, 수학 다 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학교마다 출제하는 파트가 약간씩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아직 22년도 시험 문제 지금 치르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학교, 그러니까 2년치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양대학 같은 경우는요. 자, 미분적분 파트는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지 않죠. 총 문제는 25문제입니다. 25문제를 푸는 건데 시간 70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되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공수 파트와 다변수 파트와 선형대수 파트가 어때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미분적분 파트는 크게 출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미분적분 파트는요, 딱 출제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미분은 대표적으로 뭐 나오는 문제는 뭐 로피탈 문제나 뭐 극대극소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적분은 뭡니까? 적분을 미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혹은 뭐 넓이 구하세요, 부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 문제만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 파트에서 어떻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뭐가 제일 쉽다고 했어? 대비하기는 이게 제일 쉽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분적분만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 안 됩니다. 미분적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힘은 어디다 실어야 돼? 이 하반기에 배우는, 그러니까 후반에 배우는 뭐 서형대수, 다변수 그리고 이 공학수학 파트에 무게를 더 두고 이걸 미친 듯이 연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성대 봅시다. 성대 마찬가지로 20문제인데요. 여기도 출제되는 게 뭡니까? 서형대수와 다변수 미적분과 그리고 뭐야? 이 공학수학 파트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고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30문제를요. 60분 동안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30문제를 60분 동안 푼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 문제당 어떻게? 2분씩 풀어야 돼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는 중대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고 이거는 결과값이 이거니까 답을 꼭 외워서 가라. 답을 꼭 외워서 가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자마자 답을 찍는 거야. 그러면 뭐야? 그럼 한 3초에서 5초 정도 문제를 풀겠죠.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요. 나머지 문제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은 어때요? 30문제 중에서 이 공학수학 파트에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서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요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기 이 후반부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후반부에. 알겠죠? 그리고 서강대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20문제를요 60분 동안 풀 거고요. 그러니까 중대보다 시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죠. 그래도 이 서강대 문제가 막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계산 자체가 약간 좀 쉬워 보이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약간 좀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후반부 파트가 출제가 더 많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반부를 더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는데 편입수학이요. 수능과 다르게 공부에 대한 양이 많습니다. 공부에 대한 양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공부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낼 파트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산이 약간 복잡할 뿐이지 공식만 암기하면요.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수능은요. 우리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저기 있는 내용 이렇게 섞어가지고 짬뽕해서 우리가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근데 편입은 그게 아닙니다. 편입 수학의 취지는요. 공대 학생들에게 뭐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공학을 배울 때 우리가 역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학을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편입 수학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한두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수능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워야 될 공식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계산이 약간 좀 긴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양대나 뭐 서강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중앙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공식만 암기하면요 충분히 정복할 수 있고 수능 5등급, 6등급 맞았던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편입수학입니다. 그래서 편입수학은 노력이 중요한 거고 알겠습니까? 끈기가 중요한 거지 머리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령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리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와 함께 실강으로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인강으로 듣는 학생도 있을 건데 인강 학생도 마찬가지고 현강 학생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 복습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자주 보면서 인강을 신청하는 학생들은요. 인강을 어떻게 여러 번 보는 겁니다. 계속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거든요. 유튜브 볼 시간에 인강을 한 번 더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공부하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학교, 우리 중위권 학교 한번 볼까요? 예, 홍대, 건대, 아주대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중위권 학교 보니까 요 파트가 특히 이 건대랑 아주대는 못해요. 공학수 파트가 많이 안 나오죠. 근데 뭐가 더 많이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 다변수 파트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학기들은 어떻게 미분적분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여러분들 대비하는 방법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다 대비해야겠지만은 알겠죠? 학교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커리큘럼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지만은요. 우리는 10월달, 11월달부터 이런 학교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할 겁니다. 제가 그거 다 대비해 줄 거고 어디서 시험 많이 나오고 다 정리를 다 해줄 거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한번 가볍게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 되게 중요하구나. 어떤 거를 대비해야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아주대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기출 문제 한 5년치만 풀면요. 대비가 끝납니다, 여러분. 되게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예, 아주대, 뭐 단대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제 스타일이 크게 변하지 않은 학교가 대표적으로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런 학교들은 막 기출 문제 몇 년치만 풀면은 그냥 합격입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영어도 좀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올해는 투트랙 해서 3개의 트랙을 지금 돌릴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보면 연간 커리큘럼인데 제가 지금 이미 진도 가장 빠른 반은 올해가 여름부터 들어간 반이 있고요. 내년 대비반인데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제가 이제 1월 달부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미분적분이라는 걸부터 배우게 될 거고 아니면 어떻게 이 서형대수 이 두 가지를 영상을 쭉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반은 이 6월 달에 진도가 끝날 거고요. 아마 1월 달, 2월 달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8월 달에 끝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진도가 다 끝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됐습니까? 그럼 진도가 빨리 끝나면 뭐가 좋냐? 실력이 늡니까? 그건 아닙니다. 진도가 빨리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노력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계속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예습 필요 없어요. 복습만 철저하게 하고요. 풀었던 문제 또 풀고 풀었던 문제 또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편입 수학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유형을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유형을 파악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냥 자주 문제를 푼다, 교재를 푼다, 우리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그 유형을 파악하게 될 거고요. 문제의 틀이 암기가 될 겁니다. 우린 그 효과를 노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 강행이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요. 이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요. 한번 다 돌릴 겁니다. 한번 다 돌릴 거고요. 유형 정리 한번 다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마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이 3월 달부터는요. 이 3월 달부터는 제가 새로운 교재를 통해서 다시 강좌를 촬영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 기존에 있던 교재 내용으로 다시 촬영도 들어갈 건데 3월 달부터는 그냥 심판으로 제가 새로운 교재를 통해서 다시 재촬영을 할 거니까요. 막 인강 프리패스로 신청한 학생들은요. 뭐 둘 다 봐도 되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과정을요 다 해놓을 겁니다. 그럼 이 과정하고요, 요 과정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과정은 좀 문제를 많이 푸는 과정으로 제가 놓을 거고요. 그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과정은요, 좀 이론 설명에 좀 집중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싶은 학생들은 1, 2월 달 그리고 요 정규 1, 2 강좌 이것도 다 인강 올라갈 겁니다. 그 강좌를 통해서 쭉 따라오면 되는 거고요. 좀 이론 설명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3월 달부터 시작하는 이 강좌를 통해서 들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여기 이 강좌는 이론 설명 안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긴 좀 더 문제에 좀 더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장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고 모르면 제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말고요.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도움 많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은요. 저와 함께 그냥 연애라는 건 그렇고 저와 함께 친해진다. 알겠죠? 우리 썸 탄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영상을 그리고 제 수업을 자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수학 실력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이 복소 함수라는 파트가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배운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요. 아마 11월 달, 12월 달에 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앞당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달, 11월 달에 해서 다 끝내는 식으로 한번 좀 생각 중인데 아마 이거는 중간중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소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이 복소수는요. 중앙대 중점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대가 30문제 중에서요. 자, 21번부터 30번까지는요. 중앙대에서만 출제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매번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중앙대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중앙대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하냐? 안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언제 공부하냐? 중앙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합니다. 근데 중앙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기에는 양이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럼 그런 학생들이 고득점 맞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대 시험 보는 날은요. 그리고 그 날은요. 대부분 학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성, 한중 이런 메인 학교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에 중앙대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수수만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면 한양대랑 성대랑 서강대를 공부 못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복소수 공부할 때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거를 이미 이론도 이해 못하는데 복소수를 언제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는 본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되게끔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계속 우리가 무조건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진도를 빨리 끝내서요. 강제적으로 여러분 복습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소수를 공부할 때 앞에 있는 이론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우리가 복소수를 공부할 겁니다. 이거 근데 복소수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지금 다른 공식도 외워야 되는데 복소수를 언제 하고 있냐 라는 생각 때문에 복소수가 어렵다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복소수를 미리 공부했던 학생들은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를 보면요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고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미리 공부를 시키고 대비를 시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소수는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어떻게 파이널 모의고사 통해서 시험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딱딱딱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바로 시험 보고 가서 합격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영어와 수학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요. 영어와 수학 비율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5대 5로 두고 가십시오. 예. 뭐 6대 4, 7대 3인데 6대 4, 7대 3은요.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 고등학교 때 좀 수학을 저는 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 6대 4, 7대 3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학생들은요. 5대 5라는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기 마라톤이거든요.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는 마라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7, 수학 3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7대 3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거의 수학 공부 안 합니다. 영어만 공부하지. 근데 그런 학생들이 공대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반기에 가면요. 영어 점수가 이미 공부를 해도 안 올랐네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에 올인해야지라고 하는데 수학에 하기는 되게 만만치 않은 양이거든요. 그럼 그거 앞에 앞서서 한 양을 보통 학생들이 이제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수학에 올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거의 못 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 중앙대, 이대, 뭐 가천대, 세종대 이런 수학 100%로 시험 보는 그런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영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수학도 잘해야 되거든요. 영어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근데 상위권 학교, 서강대, 성대 알겠죠? 이런 한양대 문제는요. 수학도 중요한데 영어 점수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수학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점수를 다 올려줄 수 있거든요.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점수를 올려야 되거든. 근데 하반기까지 영어를 하려면요. 어떻게 되냐? 상반기에 계속 수학을 여러분 복습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나갑니다. 5대 5라는 비율 가지고 꾸준하게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도 어떻게 영어를 볼 시간이 생길 겁니다. 그럼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하반기 가면 영어를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계속 영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영어 점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이미 올라가 있는 거라고요. 성적이 올라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율은 5대 5 비율로 가지고 꾸준하게 간다. 5대 5나 6대 4 이 비율로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학습 그리고 복습 이게 중요한 거지 새로운 문제를 더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문제는 제가 얼마든지 줄 거고요. 하반기에 우리가 하반기에 미친 듯이 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이론 정립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풀었던 내용 또 풀고요. 또 풀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 더 풀고 싶죠? 그러지 말고 또 풀라고요. 교재 또 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기출 문제 예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맛배기를 본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간단히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다는 거 반복적이라는 것만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상반기에는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론에 이해하고 이겁니다. 복습을 통한 반복 학습만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반기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진도 나갔죠? 진도를 나간 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는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요.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식에 대한 암기가 생기고 이해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통 우리가 주 2일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주 2일을 수업했어. 그러면 나머지 며칠입니까? 5일 동안에 이 2일 동안 배웠던 내용을요. 2번에서 3번 정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2, 3회 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쌓였죠?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또 주 2일 배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또 얘도 나머지 5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배웠던 것도 2번에서 3번 보고 여기서 배웠던 것도 2번에서 또 3번 봐야 돼. 근데 이 속도가 붙으려면요. 얘를 계속 반복해야지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알파고가 아닙니다. 저도 천재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문제 유형을 외우면서 알겠죠? 수학에 대한 계산 능력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반복입니다. 수학 예습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반복입니다. 반복, 복습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반기에 어떻게 했냐? 반복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충 이제 문제에 대한 유형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도 어떻게 문제를 제가 계속 기출문제 유형을 그리고 연습 문제와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형을 제가 암기시켜 줄 거야. 이 학교는 이거 잘 나오니까 꼭 봐라. 그리고 이 학교 문제가 또 다른 학교 나온다. 어때? 문제 똑같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제가 어떻게 계속 적응 능력을 키우면서 유형을 암기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반기 그리고 연말 되면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시험은요. 12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1월이 아닙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12월 되기 전까지 정립을 다 이론에 대한 정립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유형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냐? 제 교재를 있습니다. 제 이름을 따서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들어준 그 교재만 보면 됩니다. 그 교재에 보면요. 이론에 대해서 딱 어떻게 문제 유형에 대해서 거기 비슷한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복습하는 겁니다. 예, 그것만 풀면 됩니다. 다른 거 살 필요 없어요. 그 문제 제가 다 줍니다, 여러분.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기본 이론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또 문제풀이 과정 만들어 준다 그랬죠? 네, 그거 꼭 가져가십시오. 제가 쓸데없는 문제는 절대 안 해줍니다. 알겠죠? 일단은 시험에 무조건 최대한 많이 나오는 문제,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를 다 연습시킬 거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 그리고 인강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질문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내용은요. 제가 저의 부족으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책임지고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요. 뭐 제 게시판에 올려서 Q&A 올리면 제가 무조건 바로바로 다 제가 거의 매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즉시 답을 다 달아줍니다. 혹은 제가 지금 있는 캠퍼스가 신촌 단과 캠퍼스거든요. 저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그래서 오면요. 제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인강 듣는 학생들도요. 질문하러 오십시오. 와서 공부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질문한다고 해서 얘들아 저 화내거나 모른다고 해서 뭐 짜증나거나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얼마든지 오십시오. 알겠죠? 와서 저랑 좀 친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꼭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요. 그리고 학습 계획이나 그리고 그 밖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원서도 쓰는 거 이런 거 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편하게 오십시오. 알겠죠? 됐죠?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뭐. 됐죠? 자,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을 수도 있고요. 돌이켜보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 과정은 힘들 테지만 돌이켜보면 되게 재밌을 거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할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하다 보면요. 시간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은 아마 수능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하고 싶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의지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그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저와 함께 수학 공부해보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알겠죠? 강의실 그리고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조만간 봐요. 알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